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습니다. 다시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도 좀 조심하시고, 지금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의 영상이 그렇게 도움이 안 돼요. 영상 보는 개수를 조금만 다이어트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렇다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시각,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유튜버의 영상도 권해드리는데,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뜨는 영상들에 너무 클릭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영상들은 결코 여러분들의 돈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좀 가려보세요. 그게 정서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도 약간 상승을 했고, 앞에 일자를 다시는 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2만 달러 가지고 지금 행복해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씩 시장의 상황들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왜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고, 앞으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살아가야 될 세대에서 어떤 시대적 변화가 생기고, 또 어떻게 금융이라는 인프라가 변해가는지를 이제는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데이터를 갖고 왔습니다. 나는 왜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가?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단 말인가? 살짝은 궁금하시죠? 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화폐의 실험이 글로벌 결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도대체 비트코인이 뭘까?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거야 도대체? 아무튼 들어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 계시죠? 어쨌든 종이화폐와 암호화폐는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화폐를 발행하는 주체자가 판이하게 틀리다. 지금까지는 화폐를 발행하는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세계 기축통화 달러에 의해서 결국 전세계 모든 화폐가 움직였습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들도 잘 보셨겠지만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에 그들의 정책들을 변화시키고, 미국 금리 발표에 모두가 마음 졸이며 부들부들 떨었죠. 그만큼 미국이 갖고 있는 기축통화국 패권, 아주 그 영향력이 큽니다. 어쨌든 암호화폐와 종이화폐의 가장 큰 차이는 발행처가 다르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국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했다면 비트코인은 전 세계 누구나 그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좀 생각을 하다 보면 이거 왠지 공정한 거 아닌가? 이거 왠지 공평한 거 아닌가? 민주주의의 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드시기도 하시죠? 비슷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깨끗한 돈이 저는 비트코인 암호화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는 그런 돈들을 원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깨끗한 돈, 전혀 이해관계가 섞이지 않은 디지털 안에서의 화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살짝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쓴 분은 어쨌든 디지털 자산 인프라 제공 업체 파이어블럭스의 결제 담당 부사장입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영리한 분이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화폐의 미래에 대해서 의견을 하고 있는 분이겠죠. 자, 이분은 최근 연구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한 결제 거래가 기존 프로세스보다, 전통 금융보다 40%에서 80% 저렴할 뿐만 아니라 거의 즉각적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송금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국경 간 송금보다 천문학적으로 더 빠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화가 인류에게 보급이 돼서 PSTN 회선에서 구리선, 4G 그리고 5G로 진화한 것처럼 결제 세계는 빠르게 성장하는 세계 경제의 확장성과 국경 없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데 적응하면서 변화를 겪고 있다. 유선 전화에서 무선 전화, 그리고 지금은 스마트폰까지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 결제 네트워크 또한 계속해서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확장성과 국경 없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은,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암호화폐가 출현하게 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말하는 비트코인의 철학 부분을 잘 들여다보면, 현재 은행 계좌가 없는 전 세계 50%의 성인 인구들, 그들에게 금융 인프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어쩌면 가장 클 수도 있죠.
지금 여러분들은 은행 계좌를 너무나 자유롭게 약간 까다로워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돈을 안전하게 은행이라는 곳을 통해서 애지를 하고 그리고 돈을 송금을 하고 또 송금 받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금융 서비스를 너무나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지만 단 한 번도 금융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치의 전달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경제는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나는 무언가를 팔고 싶은데 은행 계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거쳤다. 은행 계좌가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나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들이 모두 다 뛰어가더라.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죠. 수수료.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거래할 수 있는 도구를 주게 해준다면 굳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나의 거래를 성사시킬 필요가 없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내가 또 팔고 싶은 거 판다. 그렇게 되면 10,000원에 팔았던 거 8,000원에 팔 수도 있고 7,000원에 팔 수도 있겠죠. 그런 식의 경제 인프라가 형성이 되게 되면 어마무지한 경제가 또 활성화가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꽤 오래전 영상에 올렸지만 아프리카 난민 구호 활동, 여러분들은 아프리카에 기아로 죽어가는 병들고 있는 아이들에게 선의의 뜻을 가지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월 3만원, 5만원, 만원 이렇게 보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전달되는 돈은 10% 정도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1,000원 정도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머지 9,000원은 어떤 돈일까요? 중간에서 여러분들의 선의의 뜻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돈들, 수수료가 되겠죠. 이제 블록체인 금융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이제 오롯이 아프리카에 사는 특정 아이에게 다이렉트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그런 거래 후 툴이 생겨버리겠죠. 그런 것들이 결국 블록체인 금융입니다. 세상은 훨씬 더 깨끗해지고 그래서 비트코인을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의 기준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 비트코인이 비호감에서 호감형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은행 계좌를 갖고 있지만 송금 받지 못했던 그들의 구호금들,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외 여러가지 코인으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암호화폐 지갑을 통해서 구호금을 전달받았던 내용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수록 암호화폐의 필요성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그 니즈를 알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가 불안하다. 달러를 갖고 있었더니 미국에게 잘못 보이면 달러를 못 쓰게 해버리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미국에게 잘 보여야 되나? 그건 하기 싫다. 자, 그러면 달러를 점점 버리고 달러보다 더 신뢰도가 높은 화폐를 저장해야 되겠다. 그런 행위들이 이제 곧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암암리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의 자존심이 아예 뭉개지기 전에 그나마 패권국가 기축통화국의 위험을 갖고 있을 때 그때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상태로 계속 미국을 위한 세계 정책을 펼친다면 달러를 신뢰하지 않고 달러를 포기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미국은 낭패 아닌 낭패를 보겠죠. 그 전에 분명히 미국은 또 다른 액션을 취할 겁니다. 제2의 브레튼 우주 협정, 그리고 1971년 닉슨의 금태한 제도 폐지, 그리고 또 한 번의 위기에서 그들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한 그들의 음모론, 결국 그 사이에 XRP가 딱 끼어 있죠. 어쨌든 요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계속해서 연출이 될 건지 참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기대를 하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록체인 및 글로벌 결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너무 오랫동안 지불 시스템, 지불 공간은 높은 비용과 투명성이 부족했다. 그리고 제한된 속도 및 접근성 문제를 다루었다. 전통적으로 결제 시스템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및 거래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제3자와 함께 작동이 됐다. 은행을 항상 거쳤죠. 여러분들 P2P 거래는 거의 불가능하죠. 중재자를 거쳐서 항상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도 느리고 수수료도 많아지고 또 그리고 누군가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를 계속해서 감시하고 있는 그런 느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각각의 공급 업체 그리고 중개인 이런 곳에서 수수료를 받아갔기 때문에 거래 비용은 더 비싸졌다. 또한 기존 결제 시스템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불편했다. 완료하는데 며칠이 걸리는 국제결제, 다양한 시간대의 근무 시간장애,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감독 및 거래자의 필요성 이외에도 그 시스템을 방어하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에 훨씬 더 취약했었다. 물론 투명도도 떨어졌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이 기사는 암호화폐가 글로벌 결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특정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여러분도 생각이 드시죠? 그 코인은 굳이 제가 어떤 코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XRP가 $10,000로 디자인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XRP가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XRP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블록체인 기술은 금융 부분의 모든 사용자에게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거래 속도, 향상된 보안 및 완전한 투명성을 제공했다. 한때 A가 B에게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서 중개인에 의존했던 상인과 소매 업체는 이제 속도와 비용 측면에서 책임과 투명성 그리고 더 큰 개선을 보게 된다. 디지털 결제가 선진국 시장에서 매우 잘 작동하는 것으로 입증됨에 따라서 이제 이러한 움직임은 더 빠른 국경 간 결제 및 글로벌 송금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지불 시스템의 채택으로 우리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원활한 프로세스가 탄생하는 것을 목격했고 국경을 넘어 가치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영원히 변화시킬 것이다. 가치와 상호작용,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NFT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XRP는 모든 걸 가능하게 합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이 바꾸는 세상을 계속해서 이해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들까지도 생각을 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코인, 그놈은 결국 XRP입니다. 디지털은 다양한 컨텐츠를 원합니다. 그게 디지털을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목적이고 희망사항입니다. 복잡한 게 싫어. 보안도 중요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빨라야 돼. 뭔가를 터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로밍만 계속 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바로 어플을 지워버리죠. 똑같습니다. 디지털은 빠르고 저렴하고 방대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코인은 아직까지는, 지금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XRP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잘하고 계신 겁니다. 적어도 미래를 예측하고 계신 겁니다. 자, 글로벌 상거래의 혁신.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미국 성인 550만 명 또는 미국 인터넷 사용자의 2.3%가 디지털 통화와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결제를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크, 스태시와 같은 주요 플레이어와 더 공격적으로 디지털 결제 공간에 진입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상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통화, 통화의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온체인 트랜잭션과 같은 인에이블러는 모두 디지털 결제 및 통화의 대량 채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자, XRP, 마스터카드, XRP. 제 영상 뒤쪽 보다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저명한 은행은 현재 디지털 결제를 숙고하거나 경쟁력, 혁신성 및 관련성 유지를 목표로 삼고 있다. 전 세계 은행의 100%가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중 90%는 규제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XRP를 쓰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 명확성만 갖게 해줘라. 그리고 법적으로 명시를 해줘라. 그러면 우리는 XRP를 이용해서 더 많은 혜택들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려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점점 줄어드는 은행원들 어쩔 수 없겠죠. 그건 감안해야 되겠죠.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중에 은행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아마 그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여기서 5년 뒤에도
이 일을 하고 있을 거란 의구심은 갖고 계시죠? 맞죠? 결국 블록체인 금융은 수많은 금융 생태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직군을 사라지게 할 겁니다. 디지털 자산 지불에 관해서는 이제 잔이 반쯤 찼답니다. 이제 곧 스타트 하려고 합니다. 좀만 더 버티세요. 참으세요. 기다리세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시작하게 될 겁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는 블록체인 기술의 갈림길과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 드렸던 비트코인 가격에 가려진 블록체인 기술, 논쟁의 여지, 블록체인 기술의 갈림길, 비트코인이 먼저냐, 블록체인 기술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도대체 어떤 걸 집어들어야 되냐. 결국 두 개를 다 같이 집어들어야만 블록체인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암호화폐 없는 블록체인은 엔진이 없는 자동차 외관과 같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상관없이 디지털 통화 기술이 여기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피하다. 결국 CBDC, 세계준비통화, 세계기축통화는 암호화폐에서 출현을 하게 될 거다.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코인은 과연 어떤 걸까? 그놈만 안다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은행과 회사가 이미 디지털 통화를 생각하고 있거나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참여 증가는 블록체인 기술의 전 세계적 영향을 통해 상당한 이점을 창출한다는 의미이다. 향후 5년 이내에 세계는 소비자 지원자의 확산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은행 중 다수가 머지않아 암호화폐가 금융의 미래가 될 것으로 판명할 것에 정면으로 뛰어드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은행들 다수가 참여를 하고 있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300개에서 400여 개의 리플 파트너 금융기관, 리플은 $10,000로 디자인되었다. 정부, 비정부 기관에서 대중들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 제 영상 많이 보셨으니까 충분히 방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데이터 너무 괜찮은 데이터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그리고 XRP를 이해하는 데는 너무나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거 하나로 땡 치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